공부 안 하면 저 할배처럼 변기나 닦는 거야 라며 늙은 청소부를 무참히 짓밟고 비웃던 금수저 천재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거대 병원이 통째로 파산 위기에 처하고 그는 학교에서 영원히 쫓겨나며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단지 청소부 하나를 건드렸을 뿐인데 도대체 이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에게는 어떤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이 숨겨져 있던 것일까요? 시작 전 무료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문적 권위와 얄팍한 엘리트주의가 가장 견고하게 따리를 틀고 있는 곳, 매년 전국의 상위 0.1% 수재들만이 피를 말리는 잔혹한 경쟁을 뚫고 입성을 허락받는다는 태성대학교의 교정은 그 이름만으로도 세상을 향해 거대한 위압감과 차가운 권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아름드리 나무들이 짙은 그늘을 들이운 캠퍼스 정중앙에는 수백억 원의 거금을 들여 고대 그리스 신전의 형태로 웅장하게 지어진 제1중앙도서관이 오만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대리석 건물은 단순히 오래된 책과 진리를 보관하는 지식의 창고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쥐고 흔들 유일무이한 특권 계층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하고 과시하는 그들만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성소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도서관의 최상층, 일반 학생들의 접근이 철저하게 통제된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VVIP 프라이빗 열람실은 오직 최고 학점을 유지하는 극소수의 천재들과 부모의 막대한 기부금을 등에 업고 입학부터 남다른 대우를 받는 이른바 성골 출신의 학생들만이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이라는 이중 보안을 거쳐야만 출입할 수 있는 완벽한 차별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열람실의 바닥에는 발소리조차 완벽하게 흡수하여 숨막히는 침묵의 무게를 더하는 최고급 두께의 페르시아산 수제 카페트가 빈틈없이 깔려 있었고 책상 하나하나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인체공학적 명품 가죽 의자와 개별 뇌파 안정기, 그리고 최고급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어 바깥 세상의 그 어떤 미세한 소음이나 매연조차 이 고귀하고 예민한 천재들의 신경을 감히 거스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이 오만하고 폐쇄적인 무균실 같은 공간의 정중앙 가장 상석에는 입학 이래 단 한 번도 의과대학 전체 수석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으며 그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의료계를 쥐락펴락하는 최대 대학병원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사실을 마치 빛나는 훈장처럼 이마에 달고 다니는 20대 초반의 청년, 강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유명 장인이 그의 신체 치수에 맞춰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제작한 최고급 실크 셔츠의 소매를 우아하고 거만하게 걷어붙인 채 전담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준 최고급 스페셜티 원두 커피가 담긴 텀블러를 들고 오만한 시선으로 열람실 내부를 무심하게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쌍꺼풀 없는 날카로운 눈동자는 지식의 진리를 갈구하는 순수한 학자의 그것이 아니라 타인을 오직 학교 성적과 부모의 재력이라는 천박하고 1차원적인 잣대로만 끊임없이 평가하고 가차없이 서열을 매기는 잔인하고도 차가운 강철 저울과도 같았습니다. 강민재라는 이정고 똑똑한 괴물에게 있어 자신보다 성적이 낮거나 가난한 학우들은 그저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하찮은 무대장치나 언제든 밟고 올라서야 할 징그러운 벌레에 불과했으며 하물며 이 거대한 캠퍼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청소부나 경비원 같은 육체 노동자들은 시야에 담을 가치조차 없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다고 뼛속 깊이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직 타인과의 경쟁에서의 승리와 무자비한 쟁취만을 배우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그의 내면에는 약자에 대한 연민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는 따뜻한 감정은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벽면에 걸린 거대한 앤틱 시계가 나지막하고 무거운 진동음으로 오후 4시를 알리는 순간 그토록 완벽하고 숨막히도록 고요했던 열람실의 육중한 유리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이 눈부신 공간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불쾌한 불청객 한 명이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끌고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무거운 참나무 문을 밀고 들어온 이는 구분 등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빗물과 묵은 먼지에 절어볼래의 색깔조차 알아보기 힘든 낡고 허름한 회색 작업복을 걸친 노인 청소부, 최영감이었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두 손은 수십 년간 고된 노동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세월의 숭고한 훈장과도 같았지만
이 화려하고 고귀한 엘리트들의 성소에서는 그저 불결하고 시각적인 불쾌감을 극도로 유발하는 지저분한 이물질에 불과했습니다. 낡은 작업화가 두툼한 최고급 카페트 위를 지날 때마다 미세한 마찰음이 발생했고 그 소리는 쥐죽은 듯 고요하던 열람실의 정막을 깨며 거만하게 앉아있던 엘리트 학생들의 옅은 눈썹을 일제히 일그러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최 영감은 학생들의 그 날카롭고 적대적인 시선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려는 듯 낡은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조심스럽고 느릿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는 젊은이들처럼 날렵하거나 빠르지는 않았으나 수십 년의 정직한 습관이 배어있는 듯 군더더기 없이 차분하고 정갈했습니다. 그러나 강민재의 오만한 눈에 비친 최 영감의 모습은 그저 자신의 완벽한 집중력을 흐트려 놓는 파리떼보다 못한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강민재는 방금 전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자신의 주식 계좌 수익률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 손에는 여전히 그 뜨거운 스페셜티 커피를 든 채로 다음 전공 수업이 있는 강의실로 향하기 위해 자리에서 거만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동선 따위는 자신의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이 좁은 세상이 자신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지독한 착각에 빠져 앞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턱을 치켜든 채 열람실 중앙 통로를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쓰레기통을 비우고 몸을 돌려 다음 자리로 이동하려던 최 영감과 거만한 걸음걸이로 돌진해오던 강민재의 동선이 좁은 통로 한가운데서 피할 새도 없이 치명적으로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앗! 하는 짧고 둔탁한 파찰음과 함께 두 사람의 어깨가 강하게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강민재의 손에 거만하게 들려있던 최고급 텀블러가 허공으로 솟구치더니 이내 뚜껑이 열리며 펄펄 끓는 듯한 뜨거운 커피가 최 영감의 낡은 회색 작업복과 거칠게 갈라진 손등 위로 폭포수처럼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최 영감은 뜨거운 열기에 자신도 모르게 짧은 신음을 뱉어내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짙은 갈색의 끈적한 액체는 그의 가슴팍을 흉측하게 적시며 바닥의 최고급 카페트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충돌과 끔찍한 얼룩, 그리고 매장 안을 가득 채우는 짙고 무거운 커피의 향기는 열람실 안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시선을 일제히 집중시켰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방식과 도덕성을 가진 젊은이라면 마땅히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해 부딪힌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화상을 입었을지도 모르는 늙은 청소부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도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민재의 반응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성을 철저하게 조롱하는 악마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펄펄 끓는 물에 데인 손등을 감싸 쥐고 있는 최 영감의 고통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커피가 아주 미세하게 몇 방울 튄 자신의 수백만 원짜리 수제 명품 구두 앞코를 내려다보며 마치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듯 짐승처럼 끔찍한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이 미친 영감탱이가 진짜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앞 안 보여? 이 빌어먹을 구두가 얼마짜리인지 당신 따위가 알기나 해. 강민재의 목소리는 정숙해야 할 도서관이라는 장소의 규칙 따위는 철저하게 무시한 채 벼락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그의 얼굴은 자신이 입은 얄팍한 물질적 피해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하층민을 향한 혐오감으로 인해 흉측한 붉은색으로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민재의 입에서 터져나온 벼락 같은 호통과 끔찍한 육두문자는 정숙해야 할 명문대 도서관의 묵직한 공기를 단숨에 찢어 발겼습니다. 그의 주변에 몰려있던 강민재의 권력과 재력에 기생하며 꿀벌처럼 아부하던 소위 엘리트 패거리 학생들 역시 두꺼운 원서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오만방자한 야만극에 흥미로운 표정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뜨거운 커피의 화상을 입어 붉게 달아오른 최 영감의 앙상한 손등이나 커피로 흠뻑 젖어 축 늘어진 낡은 작업복이 주는 고통의 무게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우두머리인 강민재가 입은 아주 미세한 금전적 손실에만 호들갑을 떨며 분개하였고 번갈아가며 늙은 청소부를 향해 날선 비난과 모욕의 화살을 서슴없이 쏘아대기 바빴습니다. 야, 저 할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청소 카트를 왜 저렇게 중앙으로 끌고 다녀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쳐? 민재야, 저 구두 이탈리아에서 한정판으로 수입한 거잖아.
저 거지 같은 노인네가 평생 변기를 닦아서 번 돈을 다 합쳐도 저 구두 반쪽도 못 살 텐데 진짜 어쩌냐. 아, 진짜 짜증 난다. 왜 이 쾌적하고 조용해야 할 VIP 열람실에 저런 불결한 하층민들이 함부로 드나들게 놔두는 거야? 냄새나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 학교 측에 당장 클레임 걸어서 청소업체 당장 바꿔버리라고 해. 그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하나같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연민이라고는 단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할 정도로 차갑고 잔인한 독화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능 만점, IQ 150이라는 화려한 숫자와 스펙 뒤에 숨어 자신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판단되는 힘없는 약자를 향해 서슴없이 언어적 폭력을 휘두르는 일에 묘한 계급적 우월감과 가학적인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친구들의 천박한 동조에 더욱 기고만장해져 바지 주머니에서 최고급 실크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구두를 신경질적으로 박박 닦아내며 최영감을 향해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었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당신 진짜 귀먹었어? 사람을 쳤으면 당장 그 더러운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납작 엎드려 빌어야 할 거 아냐.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당신 같은 밑바닥 인생들 때문에 내 금 같은 시간을 낭비해야겠어. 강민재는 턱을 치켜들고 최영감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모욕적인 언사를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보통의 나이 든 노동자였다면 이정고 권력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의 무자비한 집단 린치 앞에서 겁에 질려 허리를 조아리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비굴하게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영감의 반응은 그 오만한 엘리트 학생들의 얄팍한 예상을 완전히 비껴갔습니다. 최영감은 젖은 작업복을 탁탁 털어내고는 천천히 굽은 허리를 펴고 꼿꼿이 고개를 들어 강민재와 그 패거리들을 말없이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빛나는 짙은 눈동자에는 분노나 당황스러움, 혹은 가난한 자의 굴욕감 같은 얕은 감정은 단 한 점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년 동안 비바람을 견뎌낸 거대한 태산이 제 발밑에서 시끄럽게 지저대는 철없는 들깨 무리를 내려다보는 듯한 끝없이 깊고 고요하며 서늘한 절대적인 위엄이었습니다. 최영감의 그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고 압도적인 침묵은 역설적으로 허공에 대고 악을 쓰던 강민재와 학생들을 더욱 찜찜하고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던진 돌멩이에 상대방이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강민재의 가학적인 자존심에 최영감의 의연한 태도는 참을 수 없는 도발이자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위협적인 호통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최영감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강민재의 이성은 마침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도대체 저 하찮은 늙은 청소부가 무엇을 믿고 저토록 당당하고 꿋꿋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신성한 권위가 하층민에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발악하듯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치매에 걸려 미쳤나. 어디서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전화 한 통이면 당신 같은 하급 잡부 하나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서 평생 폐지나 죽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란 말이야. 강민재는 삿대질을 해가며 당장이라도 최영감의 멱살을 잡고 흔들듯이 위협적으로 씩씩거리며 다가섰습니다. 주변의 패거리 학생들은 그런 강민재의 선을 넘은 폭주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이 자극적인 상황을 촬영하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잔인한 상황은 자신들의 우월한 계급을 확인하고 SNS에 올려 자랑할 재미있는 무료 오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강민재는 자신의 패거리들을 한번 돌아보며 의기양양하게 헛기침을 하더니 이번에는 열람실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목소리로 이 시대의 가장 끔찍하고 천박한 대사를 자랑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야, 너희들 다 똑똑히 봐도 지금 저 늙은이의 비참한 꼴이 똑똑히 보이지? 평생 공부는 안 하고 생각 없이 게으르게 살면 나이 처먹고 저렇게 남이 흘린 찌꺼기나 치우면서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는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너희들도 저런 밑바닥 쓰레기처럼 안 되려면 지금 당장 피 터지게 공부해서 기득권이 되어야 한다. 알겠냐?
저 늙은 할배가 바로 실패한 인생의 완벽한 표본이자 우리를 위한 살아있는 시청각 자료라고. 강민재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온 그 저열하고도 모욕적인 비유는 지식의 전당이라는 도서관을 순식간에 악취나는 시궁창보다 못한 곳으로 완벽하게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앞의 한 노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조롱하는 끔찍한 언어폭력이자 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막말을 듣고도 패거리 학생들은 마치 세계적인 위인의 훌륭한 강연이라도 들은 양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며 폭소를 터뜨렸고, 심지어 몇몇은 손뼉을 쳐가며 강민재의 그 더러운 오만함에 열렬한 환호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광경 한가운데서 쏟아진 커피로 인해 가슴팍이 온통 끈적한 갈색으로 얼룩진 최영감은 여전히 거대한 바위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젊은 괴물들에 미쳐 날뛰는 천박한 모습을 고요히 관찰하던 최영감의 굳게 다물린 입술이 마침내 천천히 열렸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처럼 밑바닥 인생이 된다고 하였느냐.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결코 크거나 윽박지르는 톤이 아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열람실 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키는 기묘하고 거대한 파동과도 같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낮고 묵직하며 쇳소리가 섞인 그 음성은 왠지 모를 서늘한 압박감을 동반하여 강민재의 귓가를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최영감은 천천히 강민재의 셔츠 가슴에 달린 값비싼 명문대 배지와 자랑스러운 의대생 명찰을 눈으로 훑어내린 뒤 다시 강민재의 오만함으로 가득 찬 눈동자를 정면으로 꿰뚫어 응시했습니다. 지식을 머리에 쑤셔 채워 넣는 기술은 누구보다 훌륭하게 배웠을지 모르나 그 고귀한 지식을 담아낼 인간으로서의 그릇은 이미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나 깨어져 버렸구나. 타인의 아픔을 조롱거리로 삼고 약자를 무참히 짓밟으며 얻어낸 그 알량한 만점짜리 성적표가 과연 너희를 진정한 세상의 승리자로 만들어줄 것이라 굳게 믿는 것이냐. 최영감의 한마디 한마디는 잘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구제불능의 상태로 완벽하게 썩어버린 젊은이들을 향한 깊고도 처절한 늙은 현자의 슬픔을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숭고하고 무거운 훈계조차 이 껍데기만 남은 괴물들의 두꺼운 오만함의 벽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민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크게 치며 손을 짜증스럽게 휘저었습니다. 아, 진짜 아침부터 재수없게 똥을 밟았네. 어디서 남의 쓰레기나 치우는 주제에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입 아프게 떠들지 말고 당장 이거 바닥에 흘린 커피 자국이나 내 혓바닥으로 핥아서 깨끗하게 치워놔. 안 그러면 당장 총무처에 전화해서 내일 아침에 당신 모가지 날아가게 만들어줄 테니까. 강민재는 최영감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는 패거리들을 이끌고 낄낄거리며 열람실 밖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흉측하게 쓰러진 쓰레기통과 바닥을 흥건하게 적신 커피 자국, 그리고 그 참담하고 슬픈 광경을 고요히 내려다보는 최영감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강민재와 그 오만한 무리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VVIP 열람실은 언제 그런 끔찍한 소란이 있었냐는 듯 다시금 인공적이고 숨막히는 침묵 속으로 빠르게 빠져들었습니다. 자리에 남아있던 다른 엘리트 학생들은 방금 전 자신들의 동급생이 한 힘없는 노인에게 저지른 끔찍한 인격 모독과 폭력을 똑똑히 목격하고도 그 누구 하나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가 괜찮으시냐고 묻거나 바닥에 엎질러진 뜨거운 커피를 닦는 것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둘러 자신의 노이즈 캔슬링 에어팟 볼륨을 높이고 두꺼운 전공서적에 다시 고개를 푹 파묻으며 타인의 고통과 명백한 불의에 철저하게 눈을 감아버리는 완벽하고 이기적인 방관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이 명문대학교가 자랑하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이 수십 년간 만들어낸 가장 참담하고도 비극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높은 지능을 가졌으나 양심을 담당하는 뇌의 회로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화려한 스펙을 쌓았으나 타인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영원히 잃어버린 지식의 짐승들이 뿜어내는 차가운 이기주의의 냉기가 도서관의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커피가 깊게 스며들어 축축하고 끈적거리는 낡은 작업복 자락을 조용히 한번 쥐어짜내고는 아무런 불평의 말 없이 묵묵히 바닥에 쓰러진 청소 카트를 세우고 마른 걸레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대리석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짙은 갈색의 커피 얼룩을 천천히 그리고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앙상한 어깨가 걸레질을 할 때마다 규칙적으로 흔들렸고 펄펄 끓는 커피의 화상을 입어 벌겋게 부어오른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흉측하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은 것은 결코 강민재의 오만한 명령에 굴복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평생의 피땀을 바쳐 헌신해온 이 거룩한 학문의 전당이 썩어 빠진 오만함의 찌꺼기들로 지독하게 더럽혀지는 것을 스스로 정화하려는 늙은 성직자의 고해성사와도 같은 숭고한 침묵의 의식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바닥의 얼룩을 말끔히 닦아내며 방금 전 자신의 눈앞에서 짐승처럼 이빨을 드러내며 낄낄거리던 그 젊은 대학생들의 일그러진 얼굴들을 하나하나 뇌리 속에 사진을 찍듯 선명하게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슴에 자랑스럽게 달고 있던 태성대학교의 찬란한 금빛 배지, 그리고 그들이 독사처럼 내뱉었던 공부 안 하면 저 할배처럼 남의 찌꺼기나 치우게 된다. 는 끔찍한 저주의 말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최 영감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거세게 치밀어 오르는 것은 자신을 모욕한 새파란 어린 것들에 대한 단순하고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얄팍한 일차원적 분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탐구하고 세상을 빛내야 할 상아탑이 거꾸로 인간의 탈을 쓴 괴물들을 기계처럼 찍어내는 거대한 오물 공장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뼈아픈 현실에 대한 거대한 탄식이자 썩어버린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어 이 신성한 곳을 다시 처음부터 정화해야겠다는 절대자의 서늘하고도 무자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커피 얼룩 한 점까지 완벽하게 닦아낸 후 삐걱거리는 관절을 세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레를 쥔 그의 거친 손아 뒤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마치 거대한 산맥을 단숨에 무너뜨릴 듯한 묵직하고 가공할 만한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청소 카트를 열람실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조용히 밀어둔 채 커피에 절어버린 젖은 작업복 자락을 한번 툭 털고는 돌아서서 굳게 닫힌 거대한 유리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도서관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그 힘없고 굽은 늙은 청소부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의 어깨는 무서운 기세로 태평양처럼 넓게 펴졌고 수십 년간 노동으로 굽어있던 척추는 하늘을 찌를 듯 오만하게 꼿꼿해졌으며 깊게 패인 주름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두 눈빛은 세상을 자신의 발밑에 두고 호령하는 절대 제왕의 그것처럼 형형하고 잔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도서관 문을 거칠게 열고 나서는 최 영감의 거대한 등 뒤로 온 캠퍼스를 피바람으로 물들일 거대한 태풍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그러나 압도적인 무게감으로 무겁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중앙도서관을 빠져나온 최 영감은 시끌벅적한 일반 학생들의 눈길이 전혀 닿지 않는 한적하고 어두운 캠퍼스의 뒷길을 따라 조용하고도 민첩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일반 학생들은 물론이고 웬만한 고위 교직원들조차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금단의 구역, 캠퍼스 가장 깊숙한 울창한 숲속의 중세의 요새처럼 음침하게 자리 잡은 대학 본부의 구관 건물이었습니다. 짙은 녹색의 덩굴로 겹겹이 뒤덮인 이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은 겉보기에는 수십 년간 인적이 끊겨 방치되어 사용하지 않는 흉물스러운 폐건물처럼 보였으나 사실 그곳은 태성대학교를 최초로 건립하고 현재까지 대학의 모든 막대한 재정과 인사권을 신처럼 절대적으로 쥐고 흔드는 재단 이사회의 핵심 수뇌부 중에서도 최상위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이 출입하는 비밀스러운 성역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낡고 썩은 목재문 옆에 교묘하게 위장되어 숨겨진 최첨단 홍채 인식 스캐너에 자신의 차가운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삑 하는 짧고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강철문이 지옥의 문이 열리듯 묵직한 신음소리를 내며 서서히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어두운 건물 안으로 들어선 최 영감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빗물과 커피에 젖어 모욕당하던 불쌍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긴 복도를 걸으며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젖은 작업복 상의를 혐오스럽다는 듯 거칠게 벗어 던졌고 그 안에 받쳐 입고 있던 빳빳하고 최고급 재질로 만들어진 새하얀 린넨 셔츠의 소매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장엄한 발걸음이 멈춘 곳은 건물 최상층. 두꺼운 마호가니 나무로 만들어진 거대한 호랑이 문양의 문 앞이었습니다.
이름표나 문패조차 없는 그 거대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깥의 허름한 풍경과는 180도 다른,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숨막히도록 압도적인 권위가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이사장 집무실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를 바닥부터 천장까지 가득 채운 수천 권의 희귀한 고서들, 바닥에 깔린 수천만 원짜리 수제 앤틱 카페트, 그리고 방 한가운데 제단처럼 자리 잡은 거대한 흑단나무 책상은 이 공간의 주인이 가진 범접할 수 없는 힘의 크기를 짐작게 했습니다. 최영감, 아니, 태성대학교 재단의 절대적인 소유주이자 대한민국 학계와 재계를 아우르는 살아있는 전설, 그리고 매년 유력한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세계적인 거물 석학, 김학수 이사장은 화상을 입은 젖은 몸을 닦지도 않은 채 책상 위로 다가가 낡고 묵직한 검은색 구형 전화기에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통신망과도 연결되지 않은 채 오직 단 한 사람, 대외적으로 태성대학교를 통치하는 황도진 총장의 직무실로만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공포의 비상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김 이사장이 수화기를 든 지 단 1초도 지나지 않아 전화기 너머에서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다 벼락이라도 맞은 듯 다급하고 경직된 중년 남성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사장님. 총장 황도진입니다. 하문하실 일이 있으신지요? 전화선 너머의 황 총장은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권력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굶주린 호랑이 앞에 바짝 엎드린 한 마리 가련한 들쥐처럼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황 총장에게 있어 김학수 이사장은 자신의 대학원 시절 가장 깐깐했던 은사이자 볼품없던 자신을 지금의 찬란한 권좌까지 무자비하게 끌어올려준 절대적인 창조주의자, 언제든 파멸시킬 수 있는 파괴자였기 때문입니다. 김학수 이사장은 가슴 깊은 곳에서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는 거대한 분노를 억누르며 마치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황 총장. 내가 오늘 자네가 그토록 언론에 대고 자랑에 마지 않던 우리 학교의 눈부신 미래라는 것들에 아주 역겨운 민낯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오는 길이네. 이사장의 낮고 무거운 음성의 황 총장은 심장이 멎고 숨이 턱 막히는 끔찍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사장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무엇을 잘못. 김학수 이사장의 짙은 눈동자에 서리빨 같은 살기가 번득였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뼈를 깎는 고통으로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이 숭고한 지성의 전당이 고작 인간의 탈을 쓴 괴물 새끼들을 길러내는 구역질 나는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더군. 타인의 고통을 비웃고 가난을 벌레처럼 조롱하며 껍데기뿐인 얄팍한 성적표를 무기 삼아 약자의 목을 짓밟은 미치광이들이 우리 학교의 엘리트 행세를 하며 버젓이 활보하고 있었어. 이사장의 생생하고 참담한 묘사에 황 총장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의과대학 학장을 비롯하여 대학 본부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주요 보직자 새끼들을 제1대강당으로 모조리 집합시키게. 그리고 오늘 오후 중앙도서관 VVIP 열람실에서 감히 나에게 그 끔찍한 오만함의 끝을 선보였던 의대생 강민재와 그 패거리 놈들도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라도 당장 강당 가장 앞자리에 무릎 꿇려 놓도록 해. 내가 직접 그 썩어 빠진 껍데기 지성들의 오만한 숨통을 철저하게 끊어버릴 테니. 뚝뚝. 전화는 황 총장의 대답조차 듣지 않고 자비 없이 끊어졌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거대 명문 대학 캠퍼스를 송두리째 뒤흔들어버릴 전대미문의 대학 살극, 그 소름 돋는 무자비한 심판의 서막이 마침내 피비린내를 풍기며 장엄하게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학수 이사장의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공포의 검은 전화가 끊어진 직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과 여유를 자랑하던 태성대학교의 심장부, 대학 본부 건물은 마치 거대한 지진과 해일이 동시에 덮친 것처럼 전대미문의 끔찍한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황 총장은 손에 들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수제 만년필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도 모른 채 얼굴이 사색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 최고급 5성급 호텔의 프라이빗 룸에서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최고급 빈티지 와인을 기울이며
자신의 찬란한 다음 목표인 차기 교육부 장관 자리를 두고 은밀하고도 여유로운 거래를 논의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의 그 서늘하고도 끔찍한 분노가 담긴 단 한 통의 전화는 황 총장의 그 달콤하고 찬란했던 환상의 성을 완벽하게 산산조각 내버렸고 그를 현실의 가장 밑바닥 지옥 구덩이로 무자비하게 끄집어 내렸습니다. 괴물들을 길러내는 쓰레기장, 썩어 빠진 껍데기 지성. 이사장이 이빨을 갈며 내뱉은 그 서리빨 같은 단어들은 황 총장의 고막을 날카롭게 찢고 뇌리에 깊숙이 박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저주의 각인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황 총장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미친 사람처럼 비서실장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당장 학교에서 월급 처먹고 있는 모든 처장, 학장, 부총장 놈들 전화통에 불을 내서라도 10분 내로 제1대강당으로 튀어오라고 해. 단 1분이라도 늦는 새끼들은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모가지를 썰어서 교문에 걸어버릴 테니까 자다가도 팬티 바람으로 미친 듯이 뛰어나오라고 하란 말이야. 알았어. 비서실장은 난생 처음 보는 점잖은 총장의 광기 어린 야차 같은 모습에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지르듯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곧이어 평온하게 잠들어가던 거대한 캠퍼스와 서울 도심 곳곳에 공습경보 비상 사이렌과도 같은 요란하고 신경질적인 전화벨 소리가 릴레이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아파트에서 클래식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던 교학 부총장, 고급 한정식집에서 제자들과 폭탄주를 돌리며 학회장 취임 파티를 하던 의과대학 학장, 야간 골프장에서 여유롭게 퍼팅을 준비하던 기획처장 등 태성대학교라는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수십 명의 거물급 수뇌부들이 혼비백산하여 비상등을 켠 검은색 대형 세단들을 미친 듯이 몰고 신호조차 무시한 채 캠퍼스를 향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도대체 이 늦은 밤에 무슨 나라가 망할 큰일이 터졌길래 총장이 저렇게 이성을 잃고 발악을 하는가에 대한 극도의 끔찍한 공포감만이 심장을 터질 듯이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살이 떨리는 교수들보다 더욱 다급하고 폭력적으로 움직여야 했던 것은 총장의 피 튀기는 특별 지시를 받은 경호팀과 학생처 직원들이었습니다. 이사장의 분노를 폭발시켜 이 거대한 재앙을 불러온 만악의 근원, 강민재와 그 패거리 새끼들을 지금 당장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잡아들이라는 살벌한 추포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강민재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기숙사, 열람실, 심지어 강민재가 혼자 사는 최고급 럭셔리 주상복합 오피스텔까지 이 잡듯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에서 승리의 도취에 미친 듯이 파티를 벌이고 있는 강민재 일당을 찾아냈습니다.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눈이 뒤집힌 직원들이 거칠게 클럽 VIP 룸의 문을 발로 차부수듯 박차고 들어갔을 때 강민재는 양손에 수백만 원짜리 돔 페리뇽 샴페인을 흔들며 헐벗은 여자들과 친구들에 둘러싸여 낮에 도서관에서 있었던 늙은 청소부 참교육 사건을 마치 전장에서 승리한 위대한 무용담처럼 떠벌리며 기괴하고 역겨운 쾌감에 젖어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총장님께서 지금 당장 제1대강당으로 튀어오시랍니다. 당장 일어나십시오. 학생처 직원의 목에 핏대가 서는 다급한 고함에 샴페인 잔을 치켜들고 있던 강민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픽하고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진짜 교직원 아저씨들 문을 뭐 그렇게 촌스럽게 부수고 들어와요? 분위기 다 망치게. 총장님이 이 시간에 나를 왜 불러? 아하. 저번 주에 우리 아버지가 학교에 의료발전기금 100억 쏜 것 때문에 나한테 비밀리에 특별 표창장이라도 주시려나 보네. 영감님들 이 밤중에 참 부지런들도 하시다. 강민재는 자신의 등 뒤로 다가오고 있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죽음의 사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이 왕자처럼 대단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독하고 멍청한 오만함에 빠져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자자, 음악 끄고 다들 짐 챙겨. 우리 위대하신 황도진 총장님께서 이 늦은 시간에 나를 꼭 뵙고 싶다는데 빨리 가드려야지 안 그래? 너희들도 다 같이 가자. 내 덕에 오늘 총장님 얼굴도 가까이서 보고 참 좋은 구경하겠네.
강민재는 술기운에 취해 비틀거리는 패거리 학생들을 향해 거만하게 턱짓을 하며 유유히 클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대기하고 있던 학교 측의 검은색 비상 대기밴에 올라타면서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시시덕거리며 서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총장님 단독 호출, 역시 핏줄이 스펙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자랑 글을 올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오만에 찌든 눈에는 지금 운전대를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사시나무 떨듯 떠는 교직원들의 창백하게 굳은 표정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늦은 밤에 누리는 이 특별하고 이례적인 호출이 오직 자신들의 뛰어난 만점짜리 성적과 압도적인 부모의 권력에서 기인한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특권이라고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의 밴이 굉음을 내며 캠퍼스 정문을 통과하여 웅장한 제1대강당 앞에 끼익 소리를 내며 거칠게 멈춰섰을 때 차에서 내린 강민재는 강당 주변을 감도는 심상치 않은 음산한 분위기에 잠시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평소라면 굳게 닫혀 어둠 속에 잠겨 있어야 할 거대한 강당의 정문이 활짝 열려 불을 밝히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학교의 모든 경비원들이 출동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도열한 채 개미 한 마리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듯 살벌하고 삼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당 앞 넓은 주차장에는 부총장부터 단과대 학장들의 번호판이 달린 최고급 관용차 수십 대가 마치 피난길이라도 나선 듯 어지럽게 뒤엉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5. 스케일 보소. 역시 아버지 돈 100억이 좋긴 좋네. 전 임원진이 나 하나 표창장 주고 사진 찍으려고 이 밤중에 이렇게 모인 거야? 아씨, 머리 세팅도 제대로 못하고 왔는데 뽀대 안 나게. 강민재는 여전히 자신이 처한 끔찍한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거만한 미소를 입가에 띈 채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패거리들과 함께 강당 안으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대강당의 육중한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강민재는 그 거대한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기괴하고 숨막히는 진공 상태와도 같은 침묵에 흠칫 놀라 스스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웅장한 대강당의 가장 앞자리에는 태성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수십 명의 백발이 성성한 노교수들과 학장, 처장급 인사들이 마치 단체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끔찍한 죄수들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상 가장 앞에는 평소에 인자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다리를 덜덜 떨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황 총장이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강당 안의 공기는 마치 수압이 극도로 높은 심해의 밑바닥처럼 사람의 숨통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으며 누구 하나 감히 기침소리나 옷자락 스치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끔찍하고 살벌한 정적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이 비정상적이고 압도적인 공포 분위기에 비로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마른 침을 삼키고 황 총장을 향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총장님. 저 강민재입니다. 부르셨다 기요. 그러나 강민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닥을 보고 있던 황 총장은 굶주린 야수처럼 번개같이 고개를 들어 강민재를 노려보았습니다. 황 총장의 두 눈에는 강민재를 향한 극도의 찢어 죽일 듯한 증오와 통제불능의 공포가 핏발처럼 시뻘겋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천하에 죽여도 시원찮을 미친 놈의 새끼야. 주둥이 다물고 당장 거기 내 눈앞바닥에 무릎 꿇어 엎드리지 못해. 황 총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벼락 같은 쌍욕과 고함은 강민재의 고막을 무참하게 찢어놓으며 강담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평소 자신을 볼 때마다 인자하게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 학교를 빛낼 의대 최고의 수재라며 칭찬과 아부를 아끼지 않았던 총장이 마치 철천지원수를 보듯 이빨을 드러내며 자신을 미친 듯이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네. 총장님,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잊으셨스. 강민재가 극도의 당황 속에서 상황을 모면하려 자신의 절대적인 무기이자 신앙인 아버지의 이름을 꺼내려던 찰나 강당의 거대한 뒷문이 아주 무겁고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서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추어
강당 앞주에 사색이 되어 앉아있던 황 총장과 수십 명의 최고 보직 거물 교수들이 마치 뇌에 전극이라도 꽂힌 듯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나 일제히 뒤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군인들보다 더 우렁차고 처절하게 복창했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수십 명의 이 나라 최고의 지식인과 권력자들이 일제히 쏟아내는 그 압도적이고 처절한 경의와 맹목적인 복종의 외침에 강민재는 머리에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녹슨 기계처럼 천천히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고개를 돌려 열린 등 뒤의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강당의 무거운 참나무 문이 양옆으로 활짝 열리고 복도에 서늘하고 음침한 밤바람과 함께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민재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강당 입구를 향했고 그곳에 서 있는 인물의 실루엣을 시신경이 인식한 순간 그의 심장은 마치 거대한 쇠망치에 정통으로 얻어맞은 듯 갈비뼈 안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뚜벅, 뚜벅.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 규칙적이고 장엄한 발걸음 소리의 주인공은 평생 최고급 명품 정장만을 입고 다니며 세상을 발 아래 두고 호령할 줄 알았던 낯선 재벌 회장님이나 노신사가 아니었습니다. 빗물에 젖고 자신이 무참히 쏟아부은 뜨거운 커피 얼룩의 흔적이 여전히 가슴팍에 흉측하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낡고 초라한 회색 작업복. 그리고 앙상하지만 태산처럼 꼿꼿한 어깨와 깊게 패인 주름. 그는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이 중앙도서관 VVIP 열람실에서 냄새나는 하층민이라며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와 모욕을 퍼붓고 바닥에 흘린 커피를 핥아먹으라며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바로 그 볼품없는 늙은 청소부 최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낡은 작업복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막히는 기운은 도서관에서의 그 초라하고 불쌍했던 노인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의 생사력 탈권을 쥐고 있으며 대한민국 교육계와 경제계 전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대학 재단의 절대적인 창조자이자 지배자, 김학수 이사장, 본연의 압도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위엄을 온몸으로 내뿜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장이 강당의 중앙 통로를 따라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올 때마다 통로 양옆에 앉아있던 이 나라 최고의 엘리트 노교수들은 혹여나 이사장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눈에 띌까 두려워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파르르 떨며 허리를 바닥에 닿을듯이 더욱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절대신이 홍해를 가르며 죄인들 사이를 강림하는 듯한 세상의 그 어떤 극적인 연출보다도 기괴하고 압도적이며 숨막히는 권력의 실체였습니다. 강민재의 머릿속은 수만 마리의 독거미 떼가 뇌수를 갉아먹는 듯한 극심한 혼란과 인지 부조화, 그리고 끔찍한 공포로 완벽하게 하얗게 백지화되었습니다. 저 청소부가 내가 뜨거운 커피를 쏟고 더럽다고 비웃었던 저 거지 같은 노인네가 우리 학교 재단 이사장이라고? 말도 안 돼.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건 최악의 악몽이라고. 강민재의 동공은 규모 9.0의 지진이 난 듯 미친 듯이 사방으로 흔들렸고 무릎 관절에는 모든 힘이 풀려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곁에서 공부 안 하면 저 할배처럼 변기나 닦게 된다. 며 박장대소하며 가장 크게 동조했던 잘난 엘리트 패거리 학생들 역시 상황의 끔찍함을 온몸으로 직감하고는 얼굴이 송장처럼 잿빛으로 변하여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하나둘 바닥에 풀썩풀썩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들의 IQ 150이라는 얄팍한 두뇌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조차 없는 치명적이고도 완벽한 파멸의 공식이었습니다. 김 이사장은 엎드려 있는 강민재, 무리를 벌레 보듯 단 한 번의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그들 옆을 조용하고 싸늘하게 지나쳐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가 중앙 마이크 앞에 서서 강당 안을 한번 쓱 둘러보자 그 날카롭고 서늘한 시선에 수십 명의 거물 교수들이 일제히 마른 침을 삼키며 거북이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침내 김 이사장의 묵직하고도 심해처럼 낮게 가라앉은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강당의 거대한 스피커를 타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황도진 총장. 그리고 여기 모인 태성의 학장들아. 자네들은 도대체 이 신성한 학교에서 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온 것인가? 이사장의 첫마디는 폭풍전야의 정막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듯이 끓어오르는 거대한 마그마 같은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황 총장은 참다 못해 무릎이 꺾이며 단상 아래 바닥에 털썩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없이 무능하고 부족하여 학교에 숭고한 기강이 무너지고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이사장님과 학교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부디 제 목을 치시고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황 총장의 처절한 통곡이 강당을 메아리치며 울렸지만 김 이사장의 굳은 표정은 바위처럼 조금의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김학수 이사장은 바닥에 자신의 이마를 찌으며 피를 흘리듯 오열하는 황 총장에게서 차갑게 시선을 거두고 이번에는 단상 아래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완전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강민재와 그 패거리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상 위에 이사장과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친 순간 강민재는 거대한 아나콘다의 아가리 앞에 놓인 한 마리 가련한 생쥐처럼 숨이 턱 막혀 꺽꺽거리며 헐떡거렸습니다. 이사장의 눈동자는 몇 시간 전 도서관에서 보여주었던 그 고요하고 슬픈 연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제불능으로 썩어버린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날카로운 메스를 든 무자비하고도 완벽한 심판자의 서늘하고 잔혹한 눈빛이었습니다. 강민재. 아비가 국내 최대 의료재단의 이사장이고 본인은 입학 이래 수석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태성대학교가 가장 자랑하는 완벽한 천재 의대생 이사장이 강민재의 화려한 스펙을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읊조리자 강민재는 지옥불 속에서 거미줄을 발견한 죄인처럼 한 줄기 헛된 희망을 품고 애절한 눈빛으로 이사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이룩한 그 잘난 만점짜리 성적과 집안의 막대한 재력이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되어 이 파멸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가 평생 살아오며 맹신해왔던 천박한 동아줄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예. 이사장님. 제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제가 수석 자리를 지키려는 공부 스트레스에 눈이 멀어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습니다.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신다면 평생 이사장님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지식과 목숨을 바쳐 개의치 않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강민재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눈물과 콧물을 흉측하게 흘리며 바닥에 이마를 비비며 발악했습니다. 옆에 있던 엘리트 패거리들 역시 체면을 다 던져버리고 대가리를 대리석 바닥에 처박으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짐승처럼 애원하는 끔찍한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처절하고 구역질 나는 국어를 내려다보는 김 이사장의 입가에는 서늘하고 뼈시린 비웃음만이 번질 뿐이었습니다. 공부에 눈이 멀어 제정신이 아니었다. 참으로 편리하고 구역질 나는 너희들만의 핑계이자 변명이로구나. 내 놈이 낮에 도서관에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나에게 무엇이라 조롱하였는지 낱낱이 기억하느냐. 공부 안 하면 저 늙은 할배처럼 남이 흘린 찌꺼기나 치우면서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는 끔찍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분명히 내 입으로 씹으렸지. 이사장의 입에서 자신이 친구들을 향해 내뱉었던 그 천박한 저주의 말이 정확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시 흘러나오자 강민재는 심장이 칼에 찔려 먹는 듯한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헉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김 이사장은 단상 위에서 천천히 걸어내려와 강민재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덜덜 떠는 강민재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응시하며 심장 가장 깊숙이 꽂히는 무겁고도 거대한 비수를 날렸습니다. 내 놈의 그 잘난 오만함이 바로 이 나라를 속부터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지독한 독버섯이다. 의사가 입는 하얀 가운은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봉사하라는 숭고한 책임과 희생의 상징이지. 내 놈처럼 얄팍한 지식을 무기 삼아 힘없는 약자를 짓밟고 권력을 탐하라고 입혀주는 귀족의 훈장이 절대 아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껍데기 괴물이 수술실에 칼을 들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연쇄살인이고 이 사회의 가장 끔찍한 재앙이다. 이사장의 호통은 강민재의 썩은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절대적이라 믿었던 지성이 진짜 어른의 묵직한 통찰 앞에서는 한낱 악취 나는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이사장은 짐승처럼 웅크린 강민재에게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강당 전체를 향해 우렁차고 단호하게 결코 번복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무자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강민재를 포함하여 저기 무릎 꿇고 있는 패거리 학생들 전원을 태성대학교에서 즉각 제적 처리한다. 또한 저 버러지 놈들이 입학 후 지금까지 학교로부터 받았던 모든 장학금과 혜택을 단 1원도 빠짐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고 영원히 타 대학이나 의학 관련 기관에 편입하거나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그들의 파렴치한 만행을 학접부에 영구히 붉은 글씨로 기록해 두어라. 이것은 태성대학교 재단 이사장으로서 내리는 내 절대 명령이다. 제적. 그것은 다시 복학할 수 있는 단순한 퇴학이나 정학이 아니라 이 명문대에서 피땀 흘려보낸 모든 시간이 완벽하게 삭제되며 두 번 다시 이 사회의 엘리트 학계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영원한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사장의 단호한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강민재와 학생들은 눈동자가 허옇게 뒤집히며 바닥에 쓰러져 간질 환자처럼 발작하듯 절규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짓밟고 올라서며 받쳐 쌓아 올렸던 오만한 바벨탑이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했던 늙은 청소부의 단 한마디에 완벽하게 잿더미로 변해버린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사장님. 제발 제정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내가 태성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강민재는 대리석 바닥을 뒹굴며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찬란했던 인생이 단 1초 만에 악취 나는 시궁창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가 가진 막강한 재력과 권력이 이 끔찍한 사태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되고 멍청한 망상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오만방자한 절규를 듣고 있던 황 총장이 눈이 뒤집혀 벌떡 일어나더니 강민재의 뺨을 향해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 자비 없는 따귀를 후려갈겼습니다. 짜 하는 뼈가 부서질 듯한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강민재의 고개가 기괴하게 꺾이며 바닥에 처박혔고 그의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터져 흘러내렸습니다. 황 총장은 핏발선 눈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강민재를 짓밟을 듯이 내려다보며 사납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뇌가 썩어 문드러진 새끼야. 내 놈의 그 잘난 아비? 대한민국 최고의료재단 이사장? 내 놈이 정녕 내 눈앞에 서 계신 이분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내 놈 애비가 그 거대한 병원 문을 처음 열기 위해 30년 전부터 바닥에 엎드려 자금을 빌리고 비굴하게 구걸했던 이 나라 최대의 의료장학재단의 설립자이자 병원의 실질적 최대 주주가 바로 김학수 이사장님이시다. 내 놈의 그 깃털보다 가볍고 더러운 주둥아리 하나 때문에 내일 아침이면 내 놈 애비의 병원 재단마저 지원금이 끊겨 완벽하게 공중분해될 위기란 말이다. 이 머리에 똥만 꽉 찬 새끼야. 황 총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은 강민재의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뇌세포마저 완벽하게 불태워버렸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법이자 진리라고 믿었던 유일한 동아줄이자 방패였던 아버지의 권력조차 눈앞에 있는 이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의 거대한 발밑에 굴러다니는 아주 작은 먼지 한 톨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생각 없이 뱉은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오만했던 자신의 가문 전체를 몰락의 길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에 강민재는 찢어진 입을 벌린 채 영혼이 완전히 빠져나간 듯 허공을 공허하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박살 나버린 자아와 자신이 감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세상의 진짜 거대한 주인을 건드렸다는 절대적인 공포와 절망만이 사체처럼 기괴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패거리 학생들 역시 상황이 억만금을 주어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직감하고는 서로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치고받고 싸우거나 자신의 명품 옷을 박박 찢으며 미친 사람처럼 오열하는 등 인간이 극한의 절망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악하고 밑바닥의 꼴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노교수들은 제자들의 그 끔찍한 파멸과 지옥도를 지켜보며 차마 말리지도 못한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학수 이사장은 그 지옥 같은 소란을 등지고 다시 꼿꼿한 걸음으로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찮은 젊은이들을 응징했다는 얄팍한 통쾌함이나 분노를 넘어선
자신이 평생을 바친 진정한 학문의 전당이 이토록 참담하게 오염된 것에 대한 깊은 비애와 슬픔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덜덜 떨고 있는 강당 안의 모든 교직원들을 향해 무거운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태는 단지 저 미쳐 날뛰는 어린 학생들 몇 놈만의 잘못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높은 지능과 재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저들의 끔찍한 인성적 결함과 폭력을 묵인하고 오히려 저들을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특권층으로 떠받들며 이기적인 괴물로 성장시킨 자네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수와 학장, 그리고 총장인 자네들의 천박한 방조와 엘리트주의가 만들어낸 참극이다. 이사장의 뼈아픈 일갈에 강당 안의 모든 교수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습니다. 우리 태성대학교는 단지 시장에 내다 팔 지식의 쪼가리를 파는 상인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 사람을 기르는 요람이어야만 한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는커녕 선량한 사람들의 심장을 찌르는 끔찍한 흉기가 될 뿐이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즉시 우리 대학의 모든 교육 과정과 장학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완전히 다시 재검토하라. 단순히 시험 성적순이 아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이타심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 미련 없이 이 대학 재단의 문을 영구히 닫아버릴 것이다. 지성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어른들을 길러내란 말이다. 이사장의 묵직하고도 확고한 선언은 대강당의 낡은 천장을 뚫고 밤하늘의 별에 닿을 듯 웅장하고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생 징계나 학교 행정에 대한 지시가 아니라 썩어버린 자본주의적 엘리트주의에 깊게 병든 대한민국 교육계 전체를 향해 날리는 거대한 경종이자 잃어버린 학문의 본질을 기필코 되찾겠다는 위대한 거인의 피 끓는 호소였습니다. 이사장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당 뒤편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체격의 특수경호원 수십 명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바닥에서 거품을 물고 실신 직전에 이른 강민재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살려달라고 악을 쓰는 패거리 학생들의 목덜미와 팔을 아주 거칠고 자비 없이 움켜쥐었습니다. 나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대학 수석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이래. 강민재는 끌려가지 않으려 짐승처럼 바닥을 긁으며 발악했지만 그의 곁에는 더 이상 그에게 비굴하게 아부하며 힘을 실어주던 동조자들도 그의 만행을 조용히 눈감아주던 비겁한 방관자 교수들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맞춤 수트와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로 치장하고 거들먹거리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추악하고 나약한 본성만이 낱낱이 까발려진 채 어두운 강당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길거리의 쓰레기처럼 무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맹신했고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오만한 지성과 권력의 견고한 성벽은 그렇게 단 하룻밤 만에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경멸했던 늙은 청소부의 단 한마디에 완벽하게 붕괴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끔찍하고도 통쾌한 심판을 마무리한 김학수 이사장은 굳게 닫히는 강당 문을 고요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팍에 남은 짙은 커피 얼룩은 여전히 끈적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바위처럼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황 총장을 비롯한 수십 명의 교수진들은 이사장이 강당을 완전히 빠져나가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바닥에 엎드린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성대학교에는 건학 이래 유례없는 거대한 피바람과 쇄신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강민재와 그 무리들의 영구제적 사실은 대자보를 통해 온 캠퍼스와 언론에 낱낱이 공개되어 온 국민의 공분을 샀고 그들에게 특혜를 주며 아부했던 일부 부패한 교수들은 직위 해제 및 파면이라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강민재의 끔찍한 오만함의 상징이었던 굳게 닫혀있던 중앙도서관의 VVIP 프라이빗 열람실은 하루아침에 강제 폐쇄되었고 그 공간은 가장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성실하게 공부하는 고학생들을 위한 무료 개방형 스터디 카페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누군가를 성적과 돈으로 평가하는 오만함과 차별이 씻은 듯이 사라졌고 서로의 배경을 묻지 않고 존중하며 겸손하게 진짜 지식을 탐구하는 진정한 학문의 열기가 조금씩 되살아나며 교정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성대학교 대강당에서의 그 지옥 같았던 심판의 밤 이후 강민재와 그 패거리들의 삶은 말 그대로 완벽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라 불리며 오만방자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던 강민재는 타 대학 의대 편입을 시도하며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보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태성대학교 재단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학계와 의료계에서 그의 이력표에는 이미 심각한 인성 결함으로 인한 영구제적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가 낙인처럼 찍혀 있었고 그 어느 곳도 이 파렴치한 괴물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강민재의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하던 거대 대학병원의 몰락이었습니다. 김학수 이사장의 철회 지시로 재단의 모든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하루아침에 끊기면서 병원은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았고 강민재의 그 끔찍한 만행과 폭언이 언론을 통해 온 세상에 폭로되면서 분노한 시민들과 환자들의 거센 불매운동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한때 의료계의 제국이라 불리던 그 거대한 성벽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며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모든 부와 명예를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된 강민재의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석에 누웠고 강민재는 그토록 경멸하고 혐오하던 가난한 자의 밑바닥 삶으로 비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과거 자신이 벌레 취급하며 무시했던 평범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푼돈을 벌어야 하는 처지가 된 그는 매일 밤 좁고 습한 고시원 방에서 자신이 도서관에서 내뱉었던 그 오만한 저주의 말들이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썩은 고름을 짜낸 태성대학교는 뼈를 깎는 아픈 개혁을 통해 진정한 지성의 요람으로 다시 눈부시게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화려한 명품 옷차림이나 부모의 재력으로 서로를 천박하게 서열화하지 않았고 캠퍼스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청소부나 경비원들을 마주칠 때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허리 굽혀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따뜻한 풍경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를 단 한 번의 철퇴로 이끌어낸 청소부 이사장의 통쾌한 이야기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설이자 신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지성과 권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던 이 사회의 천박한 편견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섰던 김학수 이사장은 이 모든 소란을 뒤로한 채 쏟아지는 언론의 집요한 인터뷰 요청이나 세간의 화려한 찬사를 모두 거절하고 다시 완벽한 침묵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고 썩은 학교를 개혁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식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였을 뿐 자신의 권력을 세상에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려한 이사장 집무실에 푹신하고 비싼 가죽 의자보다 이름 모를 학생들의 치열한 땀방울과 열정이 배어있는 캠퍼스의 낡은 목재 벤치와 도서관의 묵직한 종이 냄새를 훨씬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인간성을 잃을 때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 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오만한 엘리트 천재들의 파멸, 그리고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세상 가장 위대한 권위와 교훈을 보여준 청소부 이사장의 전설은 태성대학교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계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캠퍼스에 붉고 노란 단풍이 짙게 물드는 어느 선선한 가을 아침, 아직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등교하기 전 옅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도서관 뒷길에는 다시금 낡고 허름한 회색 작업복을 입고 커다란 쌀이 빗자루를 든 노인이 소리 없이 나타나 묵묵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굽은 등과 깊은 주름, 그리고 낡은 작업하는 사건이 있기 전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고 초라해 보였지만 이른 아침 도서관을 향해 바쁘게 걸음을 옮기던 학생들은 멀리서 안개 속에 가려진 그 노인의 실루엣을 볼 때마다 하나같이 멈춰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허리를 깊이 숙여 진심 어린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감히 다가가 그가 진짜 김학수 이사장 본인인지 묻지 않았지만 그들은 저 낡은 작업복 속에 깃든 진정한 어른의 거대하고 숭고한 영혼을 마음 깊이 존경하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빗자루 끝을 타고 춤을 추듯 마른 낙엽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의 노인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거친 소매로 닦아내며 방금 자신이 깨끗하게 쓸어놓은 길 위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젊은 학생들의 활기찬 뒷모습을 한없이 흐뭇하고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서로를 밟고 깎아내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아이들의 얼굴에는 이제 타인을 향한 여유와 따뜻한 배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전공 서적을 든 한 여학생이 노인 앞을 지나다 멈칫하더니 가방에서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노인의 거친 두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일찍부터 고생이 많으세요. 오늘 날씨가 제법 차가운데 이거 드시면서 조금 쉬었다 하세요. 여학생의 해맑은 미소와 진심이 듬뿍 담긴 배려에 노인의 깊은 주름 사이로 아이처럼 티없고 따뜻한 웃음이 환하게 번졌습니다. 고맙네, 학생. 학생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오늘 하루는 종일 춥지 않겠어. 날이 차니 감기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소. 노인은 캔 커피의 기분 좋은 온기를 거친 손바닥으로 느끼며 과거 VVIP 열람실에서 강민재가 무자비하게 던졌던 펄펄 끓는 그 모욕적인 커피와 지금 눈앞에 이 평범한 학생이 건넨 따뜻한 캔 커피의 엄청난 온도 차이를 가슴 깊이 음미했습니다. 그것은 형태만 똑같은 커피였을 뿐 하나는 오만과 폭력으로 가득 찬 끔찍한 흉기였고 다른 하나는 타인을 향한 따뜻한 연민과 공감 능력을 갖춘 진정한 지성의 아름다운 증명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자신이 평생의 피땀을 바쳐 세운 태성대학교의 웅장한 도서관 건물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진정한 배움이란 머릿속에 공식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낄 줄 아는 그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세상을 품을 줄 아는 자만이 진짜 이 험난한 세상을 이끌어갈 위대한 자격이 있는 법이야. 노인은 나지막이 을조리며 커피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쌀이 빗자루를 고쳐 잡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대한 권력을 발밑에 둔 절대적인 지배자였지만 그는 머리에 쓰는 화려하고 무거운 금빛 왕관 대신 손에 낡은 빗자루를 쥐고 땀 흘리는 지금 이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과 알량한 성적표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하려는 가볍고 천박한 세상 속에서 낡은 누더기 속에 묵묵히 감춰진 진짜 품격과 위엄의 전설은 노인의 조용한 발자국을 따라 세상 가장 깊은 곳에 단단하고 영원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껍데기뿐인 젊은 지성의 거만한 오만함은 결국 세월이 빚어낸 진정한 어른의 묵직한 연륜과 품격 앞에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진다는 이 위대한 권선징악의 대서사시는 방송을 듣는 모든 시니어 청취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벅차오르게 하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궁극의 카타르시스를 완벽하게 완성했습니다. 태성대학교의 웅장한 교정에서 쫓겨난 지 1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혹독한 한겨울.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수도권 외곽의 한 낡고 위험한 건설 현장에는 과거 대한민국 상위 0.1%의 천재라 불리며 오만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던 강민재가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그의 얼굴은 찬바람에 트고 갈라져 과거의 귀공자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몸에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수백만 원짜리 실크 셔츠 대신 흙먼지와 시멘트 가루가 잔뜩 엉겨붙은 그가 도서관에서 최영감을 향해 냄새나는 하층민의 상징이라며 그토록 혐오하고 조롱했던 낡고 헐렁한 회색 작업복이 초라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꽁꽁 언 손으로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위태로운 철골 구조물 사이를 오가며 거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끌던 거대 의료재단이 파산한 후 남은 재산마저 채권자들에게 모두 압류당한 강민재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막노동을 뛰어야만 하는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현실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때 수술용 메스를 쥐고 고상하게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려 했던 그의 부드러운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이고 곳곳이 찢어진 거친 노동자의 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꽁꽁 언 싸구려 식은 도시락을 억지로 입에 우겨 넣던 강민재의 뇌리에는 불현듯 1년 전 중앙도서관 VVIP 열람실에서 자신이 낡은 청소 카트를 끌던 최영감에게 퍼부었던 그 끔찍하고 잔인했던 저주의 말들이 환청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공부 안 하면 저 할배처럼 남이 흘린 찌꺼기나 치우며 굽신거리는 끔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자신이 입 밖으로 내뱉었던 그 오만 방자한 말이 완벽한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자신의 심장에 꽂혔다는 뼈아픈 진실에
강민재는 목이 메어 씹고 있던 밥알을 넘기지 못한 채 꺽꺽거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시했던 그 노동의 땀방울이 얼마나 무겁고 숭고한 것인지, 그리고 타인의 인격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지옥인지를 자신의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뼈저리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작업 중 강민재가 실수로 무거운 철근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옆을 지나가던 고급 외제차의 차체에 진흙이 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민재와 비슷한 또래의 화려한 명품 수트를 입은 젊은 사업가가 인상을 쓰며 내리더니 강민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짐승처럼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미친 일용직 새끼야. 눈 똑바로 안 뜨고 일해?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 너 같은 버러지가 평생 막노동해서 번 돈 다 합쳐도 이 차 수리비도 못 내. 그 거만하고 천박한 젊은 사업가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그 혐오스러운 눈빛은 정확히 1년 전 도서관에서 최영감을 무자비하게 짓밟던 강민재 본인의 끔찍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강민재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욕 앞에서도 화를 내거나 반박하지 못하고 그저 덜덜 떨리는 몸으로 차가운 진흙 바닥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 오만한 지성의 탑 꼭대기에서 군림하던 천재 괴물은 자신이 저질렀던 업보의 굴레 속에서 완벽하게 파멸하여 타인의 모욕 앞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가장 서글프고 초라한 패배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강민재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과거를 저주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무렵 태성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전면 유리창 너머로 따사로운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강민재와 소수 특권층만의 전유물이었던 오만함과 차별의 상징이었던 VVIP 프라이빗 열람실은 이제 완벽하게 벽이 허물어지고 만인의 지혜의 숲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개방형 스터디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죽 의자가 있던 자리에는 소박하지만 편안한 원목 의자들이 놓였고 부모의 재력으로 자리를 꿰찼던 거만한 엘리트들 대신 낡은 패딩을 입었지만 눈빛만큼은 별처럼 반짝이는 평범한 학생들과 고학생들이 빈자리 없이 빼곡하게 앉아 치열하게 진리를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성적으로 서로를 짓누르거나 배경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서늘한 이기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연필을 떨어뜨리면 옆자리의 학생이 조용히 주워 미소와 함께 건네주고 누군가 책을 많이 들고 오면 문을 열어주는 작지만 따뜻한 배려의 공기가 그 넓은 공간을 훈훈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학수 이사장은 대학 본부 최상층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가로질러 활기차게 걸어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고요하고 깊은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제 아침 도서관 뒷길에서 마음씨 고운 여학생이 건네주었던 빈캔 커피가 훈장처럼 쥐어져 있었습니다. 김 이사장의 등 뒤로 다가온 황도진 총장이 깍듯하게 허리를 굽히며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학기 새롭게 개편된 장학제도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성적보다 인성과 봉사활동을 우선시하는 심사 기준 덕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던 훌륭한 인재들이 비로소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사장님의 숭고한 결단 덕분입니다. 황 총장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부 섞인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존경과 학자로서의 깊은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이사장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낮고 장엄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황 총장. 내가 저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복잡한 미적분이나 의학 공식이 아니네. 지식이라는 이름의 칼은 날카롭게 갈수록 위험한 법이지. 그 칼을 다루는 자의 가슴이 따뜻하지 않다면 그것은 세상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베는 흉기가 될 뿐이야. 우리는 과거의 칼을 가는 기술만 가르치고 사람의 가슴을 데우는 법을 잊고 있었네. 강민재라는 그 불쌍하고 오만했던 괴물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뼈아픈 실패작이자 거울이었던 셈이지. 이사장의 묵직한 통찰에 황 총장은 숙연해진 표정으로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김 이사장은 낡은 회색 작업복이 걸려있는 옷걸이를 한번 바라보고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남들 위에 군림하며 윽박 지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기꺼이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질 때 비로소 타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법이라네. 껍데기뿐인 지성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지만 땀 흘려 얻은 진실한 인간성은 태산처럼 굳건하게 세상을 지탱하지. 햇살은 김학수 이사장의 주름진 얼굴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천재들의 얄팍한 바벨탑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낡은 빗자루 하나로 세상의 썩은 뿌리를 숭고하게 정화해낸 위대한 청소부 이사장의 전설. 젊음의 오만함은 결코 깊은 세월이 빚어낸 진짜 어른의 품격과 위엄을 이길 수 없다는 이 장엄한 진리는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울리며 답답한 세상의 경종을 울리는 가장 통쾌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사이다로 찬란하게 막을 내렸습니다.